엊그제 나와갖고 역학 떠들다가 오늘도 콘크리트 떠들고 뭐. 맨 앞에 목차 보시면, 목차란다. 그 앞에 그 출제 빈도표 뭐 있는데 한번 볼래요? 유치하지만. 공부하는 게 싫어하잖아. 그지? 보면 2006년도부터 쭉 정리를 해두었는데 여기 출판사들이 일이 많다고 못하겠다 그래서 그럼 2011년도 그만 넣어야 되는데 역시 콘크리트도 12개 장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3장에 보하고 4장 전단, 보의 힘 해석, 전단 해석하는 거하고 11장, 12장 프리세스 콘크리트하고 강구조편 보시게 되면 그 4개 챕터에 출제되는 그 빈도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역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어디를 많이 봐라 하기 힘들어요. 여기저기서 뭐 중구난방으로 일정한 형태로 나오니까 10%, 9%, 10%, 9%. 근데 콘크리트는 그 4개 장만 열심히 하시면 70%라는 얘기는 20문제 중에 한 14문제 나온다는 얘기니까 다른 거 치우고 4개 장만 할까? 그래서 거기에 좀 주안점을 두시라. 1장 봅니다. 철근 콘크리트 개론 첫 번째 장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역학은 이론적인 과목입니다. 역학 시간에 배운 이론적인 관계를 갖다가 토대로 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를 그 역학에 공부한 내용에 접목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잘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하는 게 공부하는 장이 철근 콘크리트 공학이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란 재료는 어떠한 재료인데 보니까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통상 강도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축방의 인장 강도에 대한 압축 강도비가 9분의 13분의 1, 힘 인장에 대한 압축 강도비가 약 5분의 7분의 1 정도 차이. 그래서 그냥 대충 물어보면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몇 배 차이 난다고? 10배 정도 차이. 그래서 보와 같은 부재를 하나 보게 되면은 이런 놈 누르면 이렇게 휘어진다, 그지?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부재가 있는데요. 누르면 어찌되노? 이렇게 도나스 모양 일부러 이렇게 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치 부재 변형생의 모습이 상단은 이렇게 누르는 압축력이 길이가 줄어들고 있고 하단은 늘어난다,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은 부재를 하나 콘크리트라는 재료로 고려하게 되면은 압축축과 인정축이 동시에 유발되게 되는데 그러한 부재를 콘크리트로 만들게 되면 가령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100이라고 치면 인장 강도 10밖에 안 되니까 15m 도달하는 순간에 인장 측에서부터 균열이 발생하면서 부재가 파괴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압축 강도는 100까지 버틸 수 있는데 인장 측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모멘트를 10에 해당하는 하중밖에 못 받아 압축 측 앞으로도 90만큼 더 받을 수 있는데 아깝다 해서 생각한 게 뭐라고? 압축은 내비두고 인장 측에 저항력이 좋은 철근을 배치해 줌으로써 압축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받고 인장 측은 이후 철근이 외력에 저항을 하게끔 역할을 갖다가 분담시켜준 재료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란 재료다, 그죠? 그래서 거기 철근 콘크리트란 두 번째 얘기를 보시게 되면 성질이 서로 다른 두 재료가 완전한 부착에 의해서 어떻게 일체 거동을 하게끔 해서 압축은 콘크리트가 인장은 철근이 받게끔 구성한 효과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재료가 바로 철근 콘크리트다. 성질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 다르다? 이 값이 서로 다른 두 재료를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성제 하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합성제. 첫 번째 빌트. 그 다음은 컴포짓. 그 다음 하이브리드. 이 세 개가 다 합성제인데 특히 얘가 이 값 서로 틀린 재료를 갖다가 섞어서 쓸 때 합성제라고 얘기해요. 큰 의미 합성제 하게 되면 얘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작은 의미 합성제 하면 컴포짓. 이 빌트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송판이 현장에 있는데 요 하나 갖고는 모멘트 하중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쭉 한 몇 장을 갖다가 연결해 가지고 쓸까? 재질은 변하지 않고 단면 모양만을 바꿨죠. 이런 걸 뭐라고? 합성제 중에서도 빌트업 멤버. 이렇게 해도 좋지만 이렇게 해도 관계없겠죠. 얘를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연결해 가지고 송판은 똑같이 4장인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박스 모양을 만드니까 단면 개수가 커져서 힘의 저항력이 좋아지죠.
이렇게 단면 모양을 자유자로 바꾼 것 뭐라고? 빌드업. 얘는 이 값이 서로 틀린 것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 철근, 콘크리트.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연계수 값이 서로 틀리죠. 그래서 재료 성질이 틀리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 값이 틀린 것을 갖다 말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뭐냐면요. 휨 부재를 갖다 이와 같은 I형 단면으로 생각을 할 때 좀 크게 그렸는데 보통 이런 강판 한 장, 여기 강판 한 장, 여기 강판 한 장. 이 세 장을 갖다 여기 용접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때 얘가 힘을 받는다고 치면 부재 변형 상태를 고려할 때 위에는 압축이, 밑에는 인장이 이와 같이 응력분 포도성. 이때 요 놈을 갖다 플랜지, 얘가 또 복부를 웹이라 하는데 여기 힘 많이 받죠. 그래서 플랜지를 갖다 좀 두껍게 만들거나 복부는 얇게 하고 좀 아니면은 단면 똑같이 하고 얘는 힘 많이 받으니까 스트레스가 크게 걸리네. 항복 강도를 갖다가 뭐 400메가파스칼짜리를 쓰고 복부는 요 놈 플랜지 위치만 갖다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강도를 좀 작은 걸 쓰자. 그래서 서로 항복 강도 틀린 놈을 갖다가 섞었을 때 이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 하이브리드 멤버라고. 그래서 요새 뭐 자동차 선전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하이브리드 카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가솔린으로 가다가 전기로 가다가 섞어졌다는 얘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질이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값이 서로 틀린 두 재료를 갖다 섞었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 값은 틀리지만은 변형은 같아야 돼. 이를 갖다 뭐라고? 일체거동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틀리지만 이후 이 두 놈이 합성제가 되어지게 되면 뭐는 같아야 된다고? 요거는 같아야 된다. 일체권. 요렇게 움직이는 게 일체거동이에요. 이 값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가 틀리다고? 이의 의미가 뭐야?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 그렸을 때 이런 재료도 있고요. 이런 재료도 있고요. 어느 게 이 값이 크다고? 직선의 기울기 값. 그래서 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1번, 2번. 똑같은 변형을 유발시키는 데에 기울기가 큰 놈은 힘을 이것만큼 주어야 비로소 요만한 변형이 생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만 힘을 주어도 이만한 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큰 것이 이 값이 큰 건데 역학적인 의미는 이가 크다란 얘기는 변형이 잘 안 생긴다는 얘기. 강도는 누가 큰데? 강도는 부재가 파괴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의 크기. 그래서 강도는 얘가 큽니다. 강성은 얘가 커요. 강성은 뭘 말한다고? 이 값. 됐나요? 그래서 서로 요 직선의 기울기 틀린 놈을 섞었는데 이제는 일체 거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는 변형, 하중에 대한 변형 정도가 틀렸지만 두 개가 하나로 섞이게 되면은 이제 어때야 된다고? 같이 놀아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장 측에서는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같이 묻어가지고 있다, 그지? 그러다 보니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강도, 그 강성이 틀리다 보니까 그 철근하고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떨어지려고 해요. 그 떨어지는 거에 버티는 저항력을 뭐라고 한다고? 부착력. 철근은 땡기는 힘에 대해서 잘 안 늘어나려고 하겠지. 이 값이 크니까. 콘크리트는 이 값이 작으니까 잘 늘어나려고 합니다. 그럼 더 똑같은 힘을 받는데 강성은 틀리고 그럼 그 경계면에서 어떤 일이 생기려고 해? 철근은 안 가려고 버티고 콘크리트는 많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표면이 맞고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하는 거에 버티는 저항력을 뭐라고? 부착력. 그래서 완전한 부착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일체 거동을 하도록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하나 있더라도 그게 지금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철근 콘크리트를 갖다가 쓸 수 있었던 이유 뭐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와서 뭐 알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보기 죽음을 찾는 것들이니까 딱딱하게 외울 필요 없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아 그게 당연한 말이야 하는 게 머릿속으로 풀려 있으면 읽는데 거침이 없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읽는데 힘들 테니까 좀 머리로만 풀어놓으란 얘기야. 문장 하나하나를 갖다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이건 대외적인 얘기고 어떻게 철근하고 콘크리트를 섞었었게? 하다 보니 그래 됐겠지 뭘. 그렇지 뭘. 그죠? 됐고 없고 씨발 또 벽 대고 얘기하는 거였네. 이 공간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마네킹 몇 개 있고. 그 왼쪽에 보게 되면은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는 물, 시멘트, 골재. 골재도
조그만 골재하고 큰 골재